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이번 총선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입니다. 중간평가의 첫 번째 시험 과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민생경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삼고현상으로 처음부터 좋은 점수를 받기는 틀렸습니다. 그래도 국민은 압니다. 이 문재인이 곳간을 텅텅 비우는 바람에 윤석열에게는 쓸 돈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세 정책을 펴면서 소비 여력을 그나마 늘리려 하는 고군분투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의외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바로 느닷없이 윤 대통령이 던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폭탄으로 인해 벌어진 의료 대란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일면 헤드라인은 똑같았습니다. 쉼표 위치만 바뀌어 있었습니다. 의대 정원 서울 0명, 경인 361명, 지방 1639명. 두 신문의 헤드라인이 똑같은 경우는 1년에 아마 대여섯 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제가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제목은 사실 많은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2,000명 배분을 서울 0명 그리고 지방에 1639명이라고 하면 그 1639명은 의대를 졸업하고 아이가 없어서 초등학교를 폐교하는 시골에서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의원을 연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믿는 것입니까? 한덕수 총리님. 무엇보다 지방의과대학에 의사들을 양산할 교수진과 그들이 트레이닝을 받을 거대 병원이 있기는 한 겁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방의과대학에서 졸업을 한 뒤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올라옵니다. 한 40%가 그렇습니다. 환자가 있으면 병원이 있고 의과대학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걸 거꾸로 한다고 해서 과연 모두가 만족하는 의료 환경이 마련될까요? 사실 벌써 의료 대란은 시작됐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암 환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전해드렸죠.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신문을 펼쳐보십시오. 그런 사례는 수없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을 공식화하면서 의사들은 투쟁 외에는 달리 선택할 길이 사라졌습니다. 정부가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만들면 사직서 제출을 처리할 수 있다는 유화론이 있지만 적어도 빅5 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의 교수들이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할 명분을 잃었습니다. 물론 환자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의사들은 계속 늘어납니다만 의사들에게도 이미 출구는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등 뒤에서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도록 속삭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서구의 사회주의 의료 정책과 그리고 미국, 일본의 자본주의 의료 정책은 확연히 다릅니다. 의사들 수급부터 대우 문제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직업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의사들에게 남들보다 나은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런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집을 뺏긴 닥터 집하고는 더 이상 존경받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 윤 대통령은 의료 보장을 정부가 책임진 영국의 NHS 시스템, 내셔널 헬스 서비스 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은 게 아닐까? 영국은 NHS 시스템이 아주 오래전부터 작동을 하고 있죠. 의사들은 연말에 내년의 의료 계획을 정부에 제출합니다. 주로 암을 수술하는 의사들도 오전에 한 건, 오후에 한 건, 그리고 이틀은 나를 쉽니다. 회진한다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위암 같은 경우는
하루에 7번, 8번을 수술합니다. 그리고 이틀 수술하고 하루 회진을 하는 그런 중노동이 계속 반복됩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영국의 NHS 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은 게 맞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위암 같은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있어도 그 수술을 의사의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할 뿐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미국으로, 이스라엘로, 한국으로 자본주의 의료체계가 되어 있는 나라로 수술을 받기 위해 떠납니다. 영국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의사들은 늘 부족합니다. 그런 영국 등의 자료를 근거로 의사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린 거라면 그건 착각입니다. 좌파들은 박수를 치겠지만 말입니다. 어떻든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문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0명 의대 정문의 쇠기를 아주 박았습니다. 신문은 의료계가 대화와 강경투쟁의 갈림길에 섰다고 썼지만 결론은 뻔합니다. 이미 2,000명은 다 배분이 됐습니다.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한 달 넘어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이미 사직서 제출을 기일했습니다. 게다가 의사협회 역시 신임 회장을 곧 선출하면 강경투쟁 분위기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의 일반 의원들도 함께 폐업을 하거나 휴진하거나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이 총선 직전입니다. 자, 게다가 정부가 두 번째 던진 폭탄은 정말 어리석은 하지하책이었습니다. 전공의의 면허정지 사전통보 등 행정처분을 하자고 주장을 한 대통령실 비서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결국 파국을 막아야 한다면서 교수들이 나섰지만 정부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휴학계를 내는 등 동맹휴학을 결의한 의과대학생들이 스승이기도 합니다.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래도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방재성 비대위원장의 말이 이렇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는 달리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을 했습니다. 법적 대응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수협의회도 정부와 소통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의대 정문과 서울을 영어로 한 일방적인 배정안을 발표하면서 전공인들이 돌아올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오히려 사직서 제출에 가세를 하는 의대 교수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의대 정문 확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의사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4월 1일부터 응급 중증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협의회의 말이 이렇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의과대학별로 시작되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자발적인 사직은 현 사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임을 이해하고 각 대학 교수들의 선택을 지지한다. 조윤정 교수협의회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또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교수들이 너무 힘드니까 소진되고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결국 환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처해진다. 교수들에게 계속 피로가 누적되면 결국 그 여파는 환자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특히 바이탈 교수님들은 주 2, 3회 당직을 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진료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입니다. 우리는 떠날 수가 없다.
입은 환자와 중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오는 25일부터 주 52시간 이내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 진료는 유지하겠다. 주 52시간제를 쓰겠다는 것은요, 결국은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니까 그 여파가 환자에게 미치니까 주 52시간 안에 업무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부가 20일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각 의대에 배정을 하자 의료계의 반발은 아주 커졌습니다.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켰다며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성명이 이렇습니다. 의대 교육생의 67%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1년이라는 초단기 기간에 정원을 하는 것은 한국 현대의학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시키는 것으로 의사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의학교육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다. 심지어 이런 말도 나왔죠. 앞으로 해부학 교실은 멀리서 구경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해부학 교재로 쓰이는 시실이 모자라면 수입할 수 있다. 어제 이 나라 보건복지부에서 한 말로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자,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이 빅5 병원의 대학들이죠. 이 빅5 병원 외에도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이 의대 교수들이 25일 사표를 내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물론 교수들이 사표를 던진다고 해서 곧바로 대형병원의 진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전공의들이 면허 정지 등 처벌을 받으면 그 전공의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진료 중단이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교수 절반만 병원을 떠나도 대형 병원의 응급환자 수술과 입원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에게 아주 기본적인 처치만 하고 최종 치료는 하지 못하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은 대형 병원 의사들이 응급환자 수술이 큰 차질을 빚는 시점을 교수 이탈률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5 병원에서 교수라고 부르는 분들, 그런 아주 중심을 이루는 의료진들, 그분들이 30%가 이탈을 해버리면 결국은 대형병원은 마비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뇌혈관, 중증 외상 환자 등 응급 환자에 대한 수술마저 대폭 줄어드는 치료 병목 현상이 본격화된다는 것입니다. 동일 진료과 교수 3명 중에 1명이 빠지면 남은 2사람 교수들이 번아웃, 극도의 피로 상태에 빠지게 되어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어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의대 교수가 아주 심각한 총평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 총평을 명심을 해야 할 겁니다. 정부가 OECD 수준을 맞추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하니 우리도 진료 환자 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하는 의사들이 많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점이 제가 모두의 영국의 NHS를 참조해 의대 정원 확대를 계획했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한 거라고 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연간 진료 환자 수는 무려 6,900여 명입니다. OECD 평균 2,100명 정도, 그 숫자의 3배에 달합니다. 만약 앞으로 일 환자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신규 환자가 대형 병원 외래 진료를 받는 일은 복권 당첨처럼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문제는 총선입니다. 어쨌든 지금 의료 대란이 벌어진다면 이번 총선 최대의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민감한 총선 직전에 느닷없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를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국민의힘이 40 총선 후보
이 등록 마감을 딱 하루 앞두고 다급하게 지역구 의원 꿔주기에 나섰습니다. 기호 순번을 정할 때 지역구 의원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 의원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걸 놓쳤던 겁니다. 저도 알고 있는 상식을 국민의힘은 몰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모두 두 번째 칸을 차지하겠다는 전략을 짰죠. 그러면 지역구는 자연스럽게 1번, 2번, 2번입니다. 그런데 그 기호 2번인 지역구 투표용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도 2번을 차지하겠다. 그런 전략을 짠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례투표용지에 1번 민주당과 2번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서 인쇄가 되지 않고 3번부터 인쇄가 됩니다. 결국 두 번째 칸을 차지하려면 4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연합 16석보다는 적고 녹색정의당 6석보다는 많은 의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법 규정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3월 15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을 시켜서, 제명을 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명을 시켜서 국민의 미래에 입당을 시키는 총국을 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후보 등록 마감 22일 하루 앞둔 어제 놀라운 사실을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50조 사항은 비례대표 투표용지 기호는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보유하거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 득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부터 우선 기호를 받게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던 국민의미래는 선순위에서 밀린 뒤 가나다 순서로 번호를 받게 되면 몇 번이 될지도 모를 상황에 처했습니다. 70cm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어디에 국민의 미래 정당이 지킬지는 가나다 순서대로 하니까요. 이번 정당 이름 중에는 가락으로 시작되는 정당 이름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앞에 위치를 하고 싶었으면 정당 이름에다가 가락이라고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특혜 폐지당입니까? 그걸 붙였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경우에 현역 의원 14명 중 7명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연합은, 그리고 민주당 위성정당은 기호 3번,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10.6%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의당이 6명 의원으로, 물론 비례대표이지만 지역구도 한 분 있죠. 심상정 의원. 그래서 기호 4번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5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최근에 보유를 하게 된 새로운 미래가 기호 5번을 각각 받을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 4번과 5번의 순번은 제가 언론사에 물어봤는데 언론사에서도 정확히 또 모르고 있더군요. 자, 국민의힘은 뒤늦게 부랴부랴 불출마 지역구 의원 설득에 나섰고 김용판, 김병욱 의원 등이 탈당 후에 국민의 미래로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미래가 안정적으로 기호 4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입니다. 일부 반발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5명 의원을 확보할 것 같아. 저 물밑으로 엄청나게 교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집권 여당의 수준입니다. 신문에 나온 어느 불출마 의원이 말이 이렇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선거법 규정도 챙기지 않았을 만큼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의미다. 장동혁 사무총장이 뭘 하고 있었나 모르겠다. 글쎄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0.5선이죠. 보궐선거로 어정단상에 등단을 한 분인데 그분에게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안겼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하긴 4년 전에 이 위성정당 추진을 했었죠.
그 위성정당 추진 과정만 훑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말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던 겁니다. 자, 저는 이번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비례대표 제도를 왜 두어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비례대표는 여전히 권력자들이 전리품이었습니다. 만약 권력자가 권력을 얻는 과정이 거의 정당적 못했다면 전리품이 아니라 뭐라고 불려야죠? 작물이 될 판입니다. 현재 비례대표 제도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위한 제도도 아니며 직역이나 소수자를 위한 제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수 진보 양쪽 모두 진영의 투사를 챙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론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한심한 것은 조국 혁신당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입니까? 조국 혁신당이 범죄 혐의자들이 도피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 조국 혁신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은 이미 실형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인사들이 주축입니다. 만약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조국 혁신당은 현 지지율이면 적어도 비례대표 10번 정도까지는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틀 전 YTN에 나가 앞으로 조국당 컨벤션 효과가 줄어들면 지지율은 내려가겠지만 의외로 4명에서 5명 정도는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제 추측이 맞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워낙 지금 변수가 많은 상황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비례 입은 조국은 어떻습니까? 지난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법률시민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비례 4번인 신장식, 이분은 변호사더군요. 신장식은 음주운전 1회, 무면허 운전 3회 등 전과 4범입니다. 신장식은 21대 총선에서는 정의당 비례대표 6번을 받았죠. 그런데 바로 이 음주전과, 음주운전전과, 이것이 문제가 되어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음주전과, 무면허 전과가 후보 결격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은 결격 사유가 아닌 모양이죠. 비례 8번인 황운하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울산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그 사건입니다. 결국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했다가 3월 8일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조국당에 합류를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진보 세력이라는 명분으로 친북으로 의심받는 세력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국민의힘도 또 큰 소리를 칠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바로 국민의 미래죠. 국민의 미래는 비례 17번에 원래 이시우라는 분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 만에 취소를 했습니다. 골프 접대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검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아무런 검증 없이 권력자의 입맛대로 비례대표를 결정했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방증인 것입니다. 자, 이 말도 많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전 국방부 장관이 20일 아침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는 입장문에서 공수처 소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나를 빨리 불러서 조사를 빨리 마쳐달라. 수사 외압 주장은 정치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 군의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고발 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한 말이지만 저는 공수처 출국 금지 조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군이 편제상 직접 현장에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선 지휘관이 아닌 사단장에게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묻는다면 왜 참모총장에게는 묻지 않는 것입니까? 이왕이면 대통령에게까지 묻죠.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지 않습니까? 군 사법에도 판례가 있고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맡은 박정문이라는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종섭은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민주당으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이종섭 외에도 신범철 전 차관,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 그리고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문 조사본부장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까지 출국 금지를 한 후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가 그렇게 복잡하고 수사할 양이 많은가요? 아마 능력 있는 검찰이었으면 3, 4일이면 끝날 수사입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이종섭이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출국 문제가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종섭의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종섭은 3월 7일 약 4시간 조사를 받고 그 이튿날 호주를 출국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21일 귀국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과거 같았으면 군 검찰이 수사를 했을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 안에서 사망사건의 경우에 민간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니 수사권이 없는 헌병에게 국방부 장관이 무슨 수사 외압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까 이종섭은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감추기 위해 윤 대통령이 부랴부랴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다는 것은 정치적 공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실적은 전혀 없던 공수처가 이종섭을 출국 금지한 것은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그리고도 6개월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출국 금지를 하면 일반 범죄의 경우는 한 달 안에 그 피해자를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6개월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종섭의 말이 이렇습니다.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인정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종섭이 귀국하기 하루 전날, 그 20일, 이재명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이종섭을 국내로 압송하기 바란다. 마치 누구처럼 발입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재명은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장병 희생은 안중에도 없고 진실 은폐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는 놀랍게도 른종섭, 호주 대사로 가는데 도주 대사, 참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른종섭 도주 대사. 그래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른종섭 도주 대사를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허위 사실까지 대통령실에 유포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쨌든 준법을 강조하는 이재명은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판사가 경고를 했죠. 강제로 구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법원을, 판사를 무시하는 걸까요? 그도 아니면 정의를 무시하는 것일까요? 하나 확실한 건 그는 정의로부터 무척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가 덧붙인 말입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정말 법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범죄인들이 언제까지 날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